농진의 화훼 농가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 후기농이나 뭐 이런 부모님이 연구가 있으셔가지고 당진에 온 건 아니고요. 이제 일을 하다가 귀농을 해서 그 화훼 농가를 운영을 하게 된 지 이제 3년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엄청 뭔가 성공을 했다 이렇다기보다는 저희가 귀농 창업을 하는 과정들과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 뭐 도움을 어떻게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쭉 그냥 나열을 해드리면서 그 중에서 조금 정보가 도움이 되실 만한 것이 있으면은 이제 가져가실 수 있게 자연스럽게 이야기의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저희 농장 소개 먼저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어떻게 귀농을 했고 그 과정이 어땠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부분 때문에 우리가 지금 농업에 그 멀쩡한 회사를 그만두고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의 생각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전달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저희 소개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화훼 농가이고요. 지금 현재 한 하우스만 하면은 1,300평, 하우스와 농장 합해가지고 한 2,700평 정도 되는 그 규모에서 그 화훼만 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조금 독특한 점은 다른 이제 화훼 농가라고 하면은 뭐 소금 농가 아니면 뭐 장미 농가 이렇게 그 품목으로 부르시는데, 저희는 처음부터 약간 소비자분들께 직접 판매를 해보자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종목을 다 하나씩 재배를 하다 보니 이제 현재는 한 연간 20에서 30여 종의 절하류가 재배가 되어서 이제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생산이 되는 중입니다. 네, 꼬냥꼬스텍이라는 이름이 조금 어려운데 이 이름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가지고 왔어요. 일단 저희는 저 혼자 운영을 하는 건 아니고요. 3명의 친구들이 이제 경기도 평택에서 내려와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여자들이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기능을 한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그 MBTI를 요즘에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성격도 모두 제각각이라서 매일같이 싸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원래 하던 일들도 이제 전공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저 두 친구는 같지만 저와는 이제 완전 그 거의 관련이 없어 보이는 그런 전공을 이제 가지고 있다가 그 각자의 그 일터에서 일을 하다가 내려온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꽃을 한 가지가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꽃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하다라는 사자성어인 각양각색에서 그 각자를 이제 꽃으로 바꿔서 화훼 농가니까 꼬냥꼬스텍으로 이름이 바뀌게 됐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독특한 점은 저희 로고에서 이제 보실 수 있는데, 저희가 꼬냥꼬스텍이라고 해서 꽃과 사람과 해와 산을 나타내는 사실은 로고입니다. 자음을 활용해서. 그래서 뭔가 자연과 이제 자연 친화적인, 그래서 좀 친환경 농법을 고수를 하고 있는 편이고요. 화훼 농가에서는 좀 많이 독특한 케이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담아서 로고와 이름에 꼬냥꼬스텍 그리고 친환경적인 꽃이라는 내용을 담아서 저희 농장의 이름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생산하고 있는 것들인데요. 꽃 농장인데 이제 꽃을 보통 이제 농가분들은 수량이 워낙 많으시니까 서울로 이제 도매로 올리시거든요. 보통 처음에 이제 농사를 지시면은. 근데 아무래도 요즘에 농가분들이 직거래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부가가치나 이런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꽃을 생산을 하고 있지만 일단 꽃을 서울로도 올리지만 대부분의 이제 소비자 계층은 개인 소비자 또는 플로리스트 분들한테 조금 일반 소비자가보다는 그래도 좀 싼 가격으로 이렇게 좀 직거래 위주의 판매를 일반 절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절하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저희 농장에서 그 플로리스트 자격증을 공부를 해서 땄어요. 그래서 그 이제 플로리스트 분들이 하듯이 그런 꽃다발을 포장하고
하거나 행사 때 뭐 이제 이런 센터피스를 만들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친환경 꽃이기 때문에 또 식용이 가능한 꽃을 가지고 뭔가 가공을 하거나 체험 활동을 만든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2차 또는 3차 생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를 하고 있죠. 더 나아가서 지금은 꽃이지만 이제 요즘에는 화분이나 그런 식물류에도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스를 보시면 지금 사진은 없지만 이제 테라리움이나 이렇게 좀 체험을 하면서 마음의 힐링도 되면서 좀 예쁘게 만들 수 있고 좀 꽃은 많이 시들어서 싫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좀 오랫동안 보실 수 있는 식물 쪽으로도 도전을 하는 중입니다. 저희의 이제 생산 품목이 꽃 농가에서 점점 꽃과 체험 활동과 그 다음에 식물 이런 쪽으로 이제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저희 농장은 이렇고요. 저희가 아무것도 없는 사실 당진에 내려와가지고 맨 땅에 정말 헤딩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키워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어떤 도움이 있었고 또 어떤 좀 팁들을 드리면 좋을까 생각하는 마음으로 저희의 이제 과정들을 살짝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저희는 이제 직장인이었잖아요. 모두가 아시다시피 직장인은 일단은 그 상사와 그 후임의 스트레스 그리고 대부분 도시에 있기 때문에 또 저는 주차를 그때 당시 너무 못해가지고 주차 스트레스도 너무 심했고 야근이 많은 직업이다 보니까 또 시간도 너무 없었고 그다음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또 심지어 저희 중에는 건강이 좀 많이 안 좋아진 친구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좀 저는 이제 엔지니어다 보니까 나름 조금 자유로운 직업이긴 했는데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나는 이런 엔지니어가 되어야지 했던 그런 생각했던 일들을 하지 못하는 거죠. 회사에서는 제가 부품같이 느껴지고 했던 일 맨날 똑같이 반복하고 이랬으니까 또 뭔가 진짜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보고 싶다 이런 욕심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는 요즘에 45세 정도 되면은 이제 퇴직하시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 특히 저는 또 여성이라서 더 그랬었거든요. 좀 더 오랫동안 재밌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뭔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또 어느 정도 미래적인 가치도 있어야 또 평생 직장으로 삼을 수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뭐가 있을까 제가 이제 친구들하고 많이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그렇다면 밥은 농업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그럼 귀농을 하자 하고 사직서를 던지고 땅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디가 좋을까? 저희는 그때 당시 이제 경기 평택에 있었기 때문에 평택이 그래도 살던 곳이 좋지 않을까 해서 알아봤는데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그 땅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경기 남부까지도 그래서 이거는 좀 우리가 이제 젊었을 때 하니까 사회 초년생이고 하니까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곳에서 그래도 수도권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이제 아직은 젊으니까 또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놀러도 다니고 싶잖아요. 그리고 또 판로도 걱정이 되는 거죠. 저희는 직접 이제 가지고 판매도 해야 하는데 인구가 많은 수도권으로 좀 갈 수는 없을까 이런 곳을 생각하다가 돌아다니는 게 이제 그 마지노선이 충남 당진이었습니다. 당진에서 이제 바로 다리 하나 건너면 평택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데도 이제 그리 멀지 않고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접근성 때문에 사실은 당진은 선택을 당진 쪽을 알아보자 하고서 이제 알아보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알아보니까 알아볼수록 당진이 상당히 매력이 있더라고요. 이제 농촌이기 때문에 농사만 짓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제 오산인게 현대제철도 있고 해서 도시적인 부분도 있고 농촌의 어떤 시골 같은 부분도 있고 서로 잘 어우러져 있는 복합적인 도시여서 이곳은 이 도시 안에서도 판로를 개척하기가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좀 더 이제 괜찮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확정이 짓게 된 게 저희가 화훼 농업을 하는데 처음에는 좀 몰려있는 태안을 가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막 판로를 늘리자 했을 때 바로 서울이나 이렇게 경기도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보통은 지자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충남, 이제 경기 이렇게 확장을 시켜나가는 케이스인데 태안은 일단 꽃농장이 너무 많으니까 또 저희는 당시 초보농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꽃을 여기 있는 사람들이 좋은 꽃들 중에 우리 걸 사는 사람이 있을까? 라는 이런 경쟁 구도 같은 것들도 걱정이 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원 같은 부분도 처음이니까 아무것도 땅도 없고
없고 저희는 연고지도 없는 곳에 내려왔는데 지원도 없으면 이제 오로지 저희 돈으로 해야 하는데 이게 시설비부터 상당히 만만치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정책적으로 또 지원이 좀 잘 되는 도시였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가 여기서 사업지를 처음에 펼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가 됐던 게 당진이 좀 더 젊은 사람들이나 귀농인들한테 이제 정책 지원도 많고 그다음에 꽃 농가도 사실은 좀 적은 편이어가지고 약간 블루오션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또 애기 엄마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체험 농장은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당진 안에서.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서 생각을 했을 때 당진이 우리한테는 이제 그때 당시 딱 맞는다라고 생각해서 당진을 정하고 땅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땅을 샀는데 그럼 뭘 심어야 할지 엄청 고민을 많이 해야 하잖아요. 저희가 처음에는 뭐랄까 하다가 땅만 덜컥 사놓고 콩을 심었는데 1200평의 땅을 샀는데 원래 콩이 한 평당 얼마씩 나오는지 아시나요? 어느 정도씩? 양이? 한 평에 나오는 양이 보통 1kg 정도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1200평이면은 1200kg니까 1톤이 넘게 나와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그때 당시 30kg 수확하고 그냥 다 갈아엎은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에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뭐 할까? 콩도 못하겠고 뭐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아무 연구가 없으니 땅을 엄청나게 크게 이제 또 늘릴 수도 없고 한정되어 있고 현실적인 저기 토지의 면적은 그러다 보니까 그 평당 단가가 좀 높아야 하지 않을까. 땅을 더 늘릴 수는 없으니까 평당 단가가 높은 것 중에 좀 이제 사람들하고 교류도 하기 편하고 뭔가 체험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아이템이 좀 좋을 것 같은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또 엔지니어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뭔가 그 엔지니어적인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또 분야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화훼라는 것이 노동 집약성이 상당히 높아요. 우리나라에서 또 자동화율이 잘 안 돼 있어가지고 모든 일을 다 손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또 단가가 높은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제 분야별로 자동화를 시키면서 처음에 힘들더라도 단가가 그래도 어느 정도 높아야 우리가 먹고 사니까 이 화훼를 도전을 해보자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도전을 하면서 보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농장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꽃을 어떻게 키우는지 공부를 했던 사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귀농하시는 분들이 가끔 저희한테도 오세요. 저희도 귀농한 케이스니까 어떤 걸 심으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이게 딱 어떤 게 좋다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 단가 높은 거 하세요 이렇게 하기도 이제 조금 현실적으로 여력이 안 맞는 부분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처럼 좀 이제 현실적인 어느 부분까지는 이제 감안을 하면서 또 노동의 어떤 집약성도 좀 고려를 해야 하잖아요. 삶의 질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또 이런저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장목을 좀 보신 다음에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후회는 하진 않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는 상당히 육체적인 노동이 상당합니다. 저희가 지금도 느끼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하게 조금 많이들 물어보시는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당진에 땅도 없고 부모님도 안 계시고 지인도 안 계시고 아무도 없었는데 그럼 어떻게 이거를 도대체 처음부터 그 맨 땅부터 지금 뭐 하우스 시설도 저희 스마트팜 시설 다 들어가 있거든요. 어떻게 했던 것인가. 저희 책 보면 이제 투자비가 9억이 들었어요. 지금까지만. 그러니까 그거를 돈을 다 어떻게 했을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셔가지고 즐거웠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가진 게 없으니까 지인도 없고 영농 기술도 없고 뭔가 땅도 없고 하니까 그 정책 자금이라는 거 받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그렇지만 이제 지자체 기술센터, 저희 같은 경우 당진시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이제 각각 기술센터를 가시면 이제 귀농하시는 분들 상담도 많이 해주시고 그 중에 가장 그 입문의 정책이 제가 봤을 때는 귀농 농업 창업 주택 구입 지원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융자긴 한데 아주 저리로 빌려주고 설계서를 보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좀 그 정도 이율로 이만큼의 돈을 빌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걸로 시작을 했는데 만약 청년이실 경우 이게 나와가지고 잠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즐거운 관람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말이 겹쳐가지고 잠깐. 장대에 계신 첨가업체분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박람회의 마지막 날입니다. 박람회를 찾아주시는 관람객분들을 위해 박람회가 종료되는 5시까지 반드시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즐거운 관람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거의 이제 비슷한 그 유자 지원 자체는 사업 내용은 비슷한데 그 만 39세 미만이신 분들에게는 청년 창업봉이라는 정책이 조금 더 지원도 많고 비슷하지만 이제 그 거치 기간이나 상환 기간도 훨씬 길어가지고 청년 창업농을 지원을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생활비 지원까지 적어도 되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아직까지 3년이 안 돼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거를 가지고 처음에 땅부터 해가지고 이제 처음 시설 정도는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일단 시작을 해서 뭔가 조금씩은 성과를 낼 수가 있잖아요. 실패도 해봤다가 뭐 하겠지만은 그러면서 이제 하다 보면은 필요한 시설들이 필요한 게 이제 눈에 보인단 말이죠. 저희는 처음 지었던 하우스가 저쪽 끝에 있는 큰 하우스인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연구소나 다른 잘된 농장 가 있는 거 보고 저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 보이네 해서 돈을 그냥 다 때려 넣었어요. 처음에는. 그랬더니 이제 점점 저거는 괜히 쓸데없이 돈 많이 쓴 거고 뭐 어떤 거는 너무 막 하자가 너무 많이 나는 거 고장도 너무 많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점점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처음에 이제 껍데기 정도 이제 어느 정도 농사를 지을 수 있을 정도는 해놓고 지으면서 하나씩 집어 넣을 수가 있는데 농업인이신 경우에는 이제 저기 기술센터에서 지원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할 의지가 있거나 내가 할 의지가 있고 앞으로 제가 좀 더 잘해보고 싶다 이런 의지가 있으면은 센터에서 많이 도와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센터에 매해 연마다 올라오는 그 시범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기술을 도입해서 나는 이런 기술을 시범적으로 사용을 해서 이만큼의 소득을 더 올리고 싶다 이런 식의 이제 그런 내용의 사업인데 그 각자 품목에 맞는 또 그것들이 종류가 상당히 많아서 저희는 저 시범 사업을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시설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사실은 자부담으로 하기가 힘들어요. 처음에는 이게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면 되지만 어쨌든 조금 그 지원 사업을 많이 농업 쪽으로 처음에는 이용을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충남의 경우에는 친환경 재배를 만약에 한다 하면은 청년이신 경우에 친환경 청년농부라고 해서 시설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남에만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친환경 쪽으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하우스도 지어주고 또 중간중간에 뭐 저런 박스 포장재 이것도 선장하면 거의 200~300 드니까 다 돈이거든요. 이런 것도 해주고 이런 지원 사업들을 저희는 많이 활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좀 수확이 나오고 약간 이제 판로가 좀 필요하다, 판로 지원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포장재도 있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뭔가 콘텐츠도 온라인에 또 올리려면 콘텐츠도 만들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또 다 돈이잖아요. 혼자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마케팅 홍보 관련 사업은 제가 제 돈 들이지 않아도 이제 시에서 또 얘네들 열심히 하네 그럼 홍보해줘야겠다 이런 지원들도 많고 그다음에 뭐 사업 자체도 이제 받아서 나는 마케팅도 하고 싶고 포장재도 하고 싶고 뭔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싶어요 했을 때 해주는 지원 사업들도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금액도 이제 커다란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딱 거기까지는 센터에서 그 기술센터에서 많이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희는 이제 야망을 가지고 여기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더 벌고 싶어.
그러면은 뭔가 아이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일반 농산물 판매뿐만이 아니라 아이템이 있어서 나는 이거를 좀 진짜 기업화 시키고 싶고 자동화 시키고 싶고 이런 가공품들을 그랬을 경우에 그럼 이제 사업이 그 창업 기업으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현재는 그 각 지역에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쪽에서는 아예 창업 기업을 또 밀어주기로 하고 이런 아이템을 개발하고 싶은데 로컬의 분야에서는 많이 또 해주거든요. 그래서 또 주세요. 포장재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습니다 하면 또 지원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커지면은 중소기업청이나 뭐 산업융합원 쪽에 또 알아보시면은 또 아예 창업 기업을 이렇게 그 육성시키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초반에는 한 5년까지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농업기술센터를 조금 많이 이용을 하시다가 농업 기반이 어느 정도 됐다 하면은 이제 이런 창업 이런 육성 기업들을 좀 그 기관들을 이용하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A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농식품부의 그 농식품 창업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을 하시면 초반에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도움이 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일단 3년차째 운영을 하고 있고요. 조금씩 더 키워나가는 중인데 사실 막 성공을 했다 이건 아니에요. 성공을 했다기보다는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진짜 너무 힘들거든요. 이게 아침부터 삽질하고 아침에 뭐 가서 씻고 허리 숙여서 따고 막 이러는 게 진짜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그 편한 시원하고 따뜻한 회사를 그만두고 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냐 이런 것들을 좀 왜 그럴까 우리는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요즘 그 전에 이제 요즘에 농업에 관심사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다들 그러시잖아요. 농사 져서 돈 못 번다고. 아까도 이제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농사 져서는 돈을 못 번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럼 돈을 벌어야 농사가 재밌으니까 어떻게 하면 매출을 올릴 수 있을까? 그러면은 이제 저희도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뭐 직거래를 좀 해가지고 수수료를 줄인다던가 단가 자체를 조금 높인다던가 아니면은 뭔가 가공을 해서 부가가치를 올린다던가 마케팅을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이제 농장은 이런 농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정도 가격 받아도 돼요. 이렇게 하는 정도의 브랜딩을 해서 매출을 올리는 거에 일단 사람들이 그 좀 관심이 많이 있고요. 두 번째는 농업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 관심사인데 환경 문제가 있죠. 탄소 배출이 너무 배출 많이 되고 특히 이제 농업 쪽에서도 많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농업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친환경 농사 짓는 사람한테 뭐 더 지원해주고 이런 것들이 농업에서도 농업이 환경과 너무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 문제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 또한 친환경으로 이제 화훼를 재배를 하고 있죠. 사실 인정받지 못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이제 개인의 가치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술을 들어가죠. 이제는 기후가 너무 이상기후도 심하고 그리고 일단 힘들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술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인력을 대체를 하자. 아니 조금 효율적으로 2번이라고 1번으로 줄이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유지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개발을 할 수 있으면 개발을 하고 이런 그 대응에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농업의 종사를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좀 이렇게 매출도 잘 나와서 행복하게 일하고 과학기술이 좀 많이 적용이 돼서 조금 삶의 질이 높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좀 깨끗한 환경에서 뭔가 내가 이제 내 신념이 환경을 지키는 것인데 내가 이거를 지킴으로 인해서 환경이 지켜졌어. 겨우 저 하나뿐이지만 이게 이제 점점 이렇게 전파를 시킬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지켜감으로써 저는 농업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계속 잘 지켜지다 보면은 이 농업 자체가 지속 가능한 농업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돈이 없으면 하기가 싫고 환경이 오염돼서 땅이 좀 작물도 안 되거든요. 그럼 또 하기가 싫고 그럼 또 돈이 안 되고 힘들고 이런 게 계속 악순환의 반복보다는 잘 돼서
잘 되고 우리가 잘 알려지고 돈도 잘 벌고 삶의 질도 높아지고 내가 뭔가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런 기분도 이 가치관도 좀 지켜질 수 있으면 이 농업이 즐겁고 좀 행복한 일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가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농업이 지속 가능한 업이 될 수 있다.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제 평생 직장을 가지고 싶다고 했잖아요. 좀 하고 싶은 일을 오랫동안 하고 싶다. 그러려면 진짜 농업이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속 가능한 농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기 위해서 저희는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목표는 결국엔 열심히 이렇게 좋은 일들을 반복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사실 목표고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하면 재밌잖아요. 그리고 과하게 집약지를 농업이라는 게. 그래서 더 재밌어요. 재밌고 흥미롭고 뭔가 적용시킬 때마다 작물들이 이렇게 자라는 게 되게 흥미롭고 그리고 저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의식주의 기반은 농업에서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밌고 가치 있고 지속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농업에 종사를 계속 하고 있을 거고요. 앞으로도 계속 하려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농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준비한 거는 요 정도고요. 아이고. 네, 그래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네, 질문 받고 답변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크게는 보통 화학농약을 많이 치시잖아요. 병해충 때문에. 화훼는 특히 더 심한 편인데 저희는 일단은 전혀 치지 않아요. 그 농약을 일단 처음에는 전혀 농약을 치지 않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기름 보일러도 많이 떼시는데 저희는 전기용품으로 이번에 다 새로 들여왔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보온 커튼을 이용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의 그 난방기 생산율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난방기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작물에는 커튼을 쳐주고 아니면은 이제 고온도에서 자랄 수 있는 작물들을 공부를 해가지고 좀 계속 여러 가지 작물을 이제 돌리는 거죠. 국화 이게 아니라 국화했다가 뭐 저온성 작물로 다시 겨울에 바꿨다가 이런 식으로도 하고 또 이제 장미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그 보광이 인공광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보통은 나트륨 등을 쓰시거든요. 그게 400W예요 하나에.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전기가 확 올라가죠. 그러면은 이제 보통은 500kg씩 이렇게 쓰세요. 근데 저희는 지금 30kg밖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저희는 LED 등을 이제 사용을 해가지고 폐기율도 줄이고 전기 사용량도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요즘에 하고 있는 일은 저희가 아직도 토경에서도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또 경운을 하면은 트랙터 쓰는데 돈이 그 연료가 많이 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무경운으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지금 이게 틀밭을 다 만들어서 갈지 않아도 되게끔 다 만들어서 만드는 작업을 요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삽질하고 흙 옮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금씩 하나씩 추가를 하는 중입니다. 네, 꽃을 재배하신다고 들었는데 토경에서 재배할 때랑 양액 배드에서 재배할 때랑 생산량 차이가 어떤 게 더 나는지 어떤 게 더 좋은지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이유는 꼭 배드에서 해야 하는 작물들을 배드에서만 키우고 있고 나머지는 토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해본 그 품목 자체가 좀 달라서 이렇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그 양액 배드에서 키우게 되면은 그 눈에 보여요. 양액이 잘못 들어갔을 때 얘네가 잘못되고 이런 것들이 눈에 한 번에 보이고 그러니까 조금 정확하게 필요한 것을 넣어주기 때문에 이게 바로바로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돼? 정확한 그러니까 이거를 영양분을 넣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생육에 필요한 만큼씩 이렇게 넣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자라기는 하죠. 확실히.
그러니까 만약에 같은 거를 저희가 넣었다면 확실히 빨리 자라기는 했을 거예요. 근데 다른 걸 넣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이제 아까 그 무경훈 로퍼 보신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러면 화해하시고 나서 잔사는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잔사라는 게 그런 일이 그 식물 쓰레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이거는 저희가 잘라가지고 다 그 말려서 버리던지 아니면은 이제 잘라가지고 그런 풀이 많이 나는 곳 있잖아요. 그 도로변이나 이런데 원래 농약 다 치시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좀 풀 나지 말라고 네. 이렇게 하거나 적을 때는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또 질문이 없으시면은 이만 마쳐도 될까요?